안녕하십니까, 한석훈입니다. 새해 벽두 닥쳐오는 수능 어찌 준비할 것인가. 2019 수능 정면 승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지 작년하고 재작년 9월 모의평가하고 수학역고사 총 4번의 시험지, 그러니까 전범위의 교과서가 바뀐 후 이 시험지를 살펴보잖아요. 여기에 의존하면 만점도 1등급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특정한 문제에 적용되는 기가 막힌 풀이 방법 있잖아요. 혹은 특정 조건에 적용되는 아주 매혹적인 팁, 여기에 의존하면 만점도 1등급도 불가능하다고. 그건 왜? 이들은 말이지 최소한 21번, 29번, 30번에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런 문제가 결코 그 3개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더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의존하잖아요. 이게 문제를 저격하겠다는 말인데, 적중시키겠다는 말인데, 그 풀이 방법으로 적중하잖아. 적중을 잘해.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풀이 과정을, 그 팁을 사용하는 방법을 수도 없이 연습해. 충분히 체화가 됐어. 적중도 잘 됐어. 적중률 90%.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P자, P.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지. P는 적중률 이 말입니다. 그렇지? R은 말이지 빵 1, 2 있잖아요. 틀린 문제의 개수, 다 맞을 확률, 하나 틀릴 확률, 2개 틀릴 확률, 독립시행의 정리에 의해서 계산해 본 거라고. 그치? 이상하잖아요. 계산이 안 되지. 그치? 체감이 안 되잖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적중률 0.9, 기가 막히게 적중했잖아요.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뭐라고? 다 맞을 확률이 말이지 0.042, 100번 중에 4번. 여러분 일생 동안 시험 봐도 다 맞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 말이지 2개 틀릴 확률까지 다 더해 1등급 맞을 확률이죠. 다 더해봤더니 다 더해도 50%가 안 돼. 그러니까 행운과 우연에 기대하잖아요. 그 풀이 방법을 써먹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잖아요.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치? 우리는 어찌하면 0.95, 0.99가 될 것인가. 0.95일 때 하고 0.99일 때 확률을 한번 보라고. 만점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그치? 1등급은 90%가 넘는다고. 그 확률이. 어찌하면 이럴 것인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가를 출제했던 모든 문제들을 수험생의 관점에서 한번 분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관료의 관점이 아니에요. 평가자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선생의 관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시험지를 맞닥뜨릴 수험생의 입장에서 분류시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문제가 있어요. 교과의 핵심 개념을 물어봅니다. 응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교 수학의 끝을 보여주는 30번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개념 문제와 응용 문제와 고교 수학의 끝을 보여주는 30번 문제가 있다. 개념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지 넌 왜? 이미 다 정복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응용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그치? 그럼 응용 문제라는 건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이 제시돼요. 명료하게. 조건들이 결합돼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요. 명료하게. 그러니까 조건이 어렵지가 않다고. 그치? 누구나 파악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그치? 그런데 응용 문제라는 것은 뭐냐? 그 조건에 교과의 핵심 개념을 적용시켜라. 뭐라고? 이 과정을 묻는다고. 뭐라고? 개념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제대로 분석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과정을 묻는다. 과정. 그러니까 개념에 말이죠. 많은 광고지에 개념을 이렇게 가르친대요. 심화된 개념을 가르친다. 개념을 확장시킨다. 혹은
개념과 개념, 그 빈틈을 잇는 팁을 개킨다라고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건 왜? 출제하지 않아요. 뭐만 출제한다고? 교과의 핵심적 개념을 주어진 조건에 적용시키는 이 과정만 출제된다. 심화 개념, 악마의 손길이에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출제되지 않는다고. 뭐만 출제된다고? 교과의 핵심 개념만 출제된다고. 뿐만이 아니고 주어지는 조건이 있잖아요. 중요한 조건을 숨겨놓지 않아요. 명료하게 제시한다고. 말하고 중요한 조건을 숨겨놓지 않는다고. 즉 여러분들로 하여금 숨은 그림 찾기 잘하니? 라고 묻지 않는다고. 말하고 숨은 그림 찾기의 마지막 조각을 찾는 능력, 이걸 평가하지 않는다고. 뿐만이 아니고 핵심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된 조건에 적용시키는 이 과정을 묻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 원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수학고사는 그래도 창의적인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을 묻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난 2년간 4개의 시험지가 그러지 않다는 걸. 그러지 않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뭘 묻는다고? 핵심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된 조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물을 뿐이다 이 말이지. 이게 응용문제의 실체예요. 30번에 관한 선말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치? 어쨌든 이렇게 출제해 왔는데 각 교과서별로 도대체 확률 통계는 어디에서, 미분적분은, 기하 벡터는 어디서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과 통계는 말이죠.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문항마저도 대부분 개념 그 자체의 문제예요. 선생님 응용 문제도 출제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말이지 선생님 입장에서 혹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응용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교과 개념 그 자체 그걸 물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간혹 응용 문제 출제된다 손치더라도 그 응용 문제는 다 뭐냐? 다음 같아요. 주어지는 조건 있잖아요. 조건이 수학의 가장 기본 골격 좋습니다. 그치?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주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제시된 조건에 확률 통계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골몰해하는 복잡한 경우일수 문제, 얽히고 설킨 확률 문제, 함정을 파놓은 통계 문제 따위가 출제되지 않는다. 최소한 확률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경우일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 탐하지 말지어다. 확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푸는 방법 탐하지 말지어다. 그건 다 악마의 손길입니다. 즉 확률 통계는 그 교과의 내용만 보잖아요. 그냥 교과서 그 자체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교과서를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해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 다 달달달 외워요. 선생님 왜입니까? 외워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니까 모든 공식 달달달달달 외워요. 뿐만이 아니고 예제 있죠. 교과서 예제의 풀이 과정 있지. 이게 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읽어요. 여러 번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한다고. 이것으로서 사실상 수능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선생님 확률 통계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충분히 돼요. 더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에 골몰하잖아요. 어쩌면 저걸 잘 풀 것인가. 예, 골몰하고 그에 맞는 어떤 팁을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그건 다 수학능력고사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뭐라고? 확률 통계를 어떻게 준비한다고? 교과서라고. 교과서가 기본이라고. 그래서 교과서만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최상위권 설명했잖아요. 물론 돼. 불안하잖아. 최근 5개년간 수능 기출문제 있지. 이것으로서만 연습하는 거야. 뭐라고? 교과서의 개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공식 달달달 외고 예제의 풀이 과정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그러고 나면 그걸 그대로 옮기는 연습.
수학력고사 기출문제 최근 5개년간 이것만으로 확률 통계에 관한 학습을 마친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 뭐라고? 교과서가 핵심이다 이 말이지. 단지 불안하니까 5개년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 한번 해본다고. 이게 확률 통계입니다. 기와 벡터는 기 벡터부터 보잖아요. 미적 분투 전에 좋습니다. 그치? 기 벡터는 말이지. 대부분의 사전 문제가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가 뭐라고? 개념을 주어진 조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묻는다. 그런데 말이지. 작년 기 벡터 응용 문제 몽땅, 그러니까 사전 문제 몽땅 이거예요. 작년 직각삼각형을 연립한다. 2차 곡선에서도 공간도형에서도 직각삼각형 만들어내서 그들끼리 연립한다 이 말이지. 공통각이 있어. 그 각도에 관한 삼각 B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공통변이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두 개의 삼각형 여기서 얻은 변의 길이를 저기에 대입한다 이 말이지. 직각삼각형 연립을 통해서 푸른 문제만 작년 수능에 출제됐다. 29번 마저도 재작년 수능 단 한 문제 제외하고 몽땅 다 이거다. 뭐라고? 한 문제 제외 몽땅 다 이거라고. 직각삼각형 연립을 통해서 개념을 조건에 적용시킨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수도 없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뭐라고?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연습하래. 뭐라고? 직각삼각형을 연립하기를 연습하래.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과정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공식들이 있어. 팁이 있어. 여기에 골몰하잖아. 수능에서 멀어져 간다고. 뭐라고? 팁에 골몰하잖아요. 그럼 수능에서 멀어져 간다고. 이걸 명심할 것. 어떻게 한다고? 따라서 기 벡터의 응용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 일단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을 일단 그릴 줄은 알아야 돼. 그치? 뭐라고? 보조선을 통해서 삼수원 정리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줄은 알아야 돼. 그릴 줄은 모르잖아. 연립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그들을 연립하는 과정이 거의 기계적으로 선생님 창의적으로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연습하느냐 이 과정을 길을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랑 어깨가 툭 부딪혔어. 그 사람이 물어봐. 7, 8, 56 이렇게. 이 정도 될 때까지 기계적이 될 때까지 연습한다고. 직각 반응 기계적 7, 8, 56 이렇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수도 없이 연습한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기 벡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뭐라고? 환상적인 기가 막힌 공식의 팁에 의존하지 말지어다. 그 악마의 손길을 뿌리칠지어다 이거라고. 그지? 너무 무서워요? 좋습니다. 그지? 그래야만 간다. 그리고 나면 29번 문제가 오는데 29번 문제마저도 그 풀이의 전제 있잖아. 전제 이거라고. 뭐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기 벡터는 영원히 정복 불가능하다고. 기 벡터는 정복 불가능. 이게 돼야만 이게 구구단이 되잖아. 그럼 29번이 우리에게 와. 준비가 막 돼가고 있는 중이야. 그치? 뭐라고? 29번 문제의 준비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직각삼각형 연립에 모든 것이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돼야 돼. 뭐라고? 방정식에 의한 기하 문제의 풀이가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 이 딱 두 가지에 의해서 29번이 준비되는 거라고. 뭐? 1번 직각삼각형을 연립해 사실상 이 말이죠. 기하 문제를 기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말이고, 방정식에 의해서 기하 문제를 풀어 대수적 관점에서 기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가 되면 기하 문제 and 29번 문제도 다 손아귀에 익게 된다고.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만약에 29번을 제외하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면 좋게. 기출문제 있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께 이 과정을 연습시키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걸 충분히 연습하잖아요. 뭐라고? 확률 통계는 교과서라 그랬지. 교과서의 핵심이다. 기출문제는 연습용이다 그랬잖아. 그런데 기 벡터는 말이지 교과서로 모자라.
그건 왜? 이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 과정이 핵심이라고. 그럼 이걸 연습해야 되잖아.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 있지. 수도 없이 무한반복. 응? 이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결합된다. 이렇게 연립된다. 이 연립의 과정 있잖아. 기계적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무한반복한다고. 무한반복. 그럼 이 19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것은 진짜로? 진짜로. 그럼 29번은 이걸로는 모자라. 뭐라고? 이 정도까지가 29번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전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방정식도 자유자재로 동원제만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5개년간 기출문제들 중에 충분히 이 과정을 연습했다고 쳐.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때쯤 되면 여름방학 좋습니다. 그치? 이 정도까지쯤 돼 있어요. 뭐라고? 직각삼각형이 연립되는 과정이 구구단이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되어져 있어. 그쯤 되잖아. 여름방학 무렵쯤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중에 많은 모의고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 그 모의고사 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하라고 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수능과는 동떨어진 시험지들이라고. 선생님 것도 맞아. 모든 모의고사가 수능과는 꽤 떨어져 있다고. 그럼 왜? 아까 그랬잖아. 명료하게 제시된 조건에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만 묻는다. 근데 수많은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이 그러지를 못해. 뭐라고? 중요한 조건을 저 뒤에 숨겨도 못 봤지? 이렇게 여러분 약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모든 29번 문제 있지. 확률 통계서는 말이죠. 교육청 문제 다 버리라 그랬지. 29번 문제 있지. 교육청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시중에 나오는 모든 사설 모의고사의 29번 문제 있죠. 이걸 몽땅 다 뽑아내. 다 뽑아내서 구구단이 됐던 거 있지. 다시 한번 연습하고 방정식에 의한 기하 문제 해결했지. 이것도 소홀했지 말고. 이러면 29번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게 올해 정도 출제되잖아요. 작년만큼 출제되잖아. 재작년만큼 올해가 출제된다고 치면 어렵지 않게 정복 가능한 문제로 문제가 변해간다고. 전제는 직각삼각형 연립 과정이 구구단이 될 때까지 연습되어져 있어야 된다. 방정식에 의한 기하 문제 풀이도 소홀하면 안 된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치? 이렇게 해서 기하 벡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봤다고. 단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게 구구단이 돼야 된다. 하나 더. 방정식 동원해서 수많은 계산을 통해서 기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충분히 연습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면 미적분투인데 미적분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각함수 극한의 응용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냥 기하 문제랑 완벽하게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을 생략함.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치. 그리고 나잖아요. 21번하고 30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 개념 문제입니다. 뭐라고? 삼각함수 극한의 응용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냥 개념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는 21번 문제를 보러 이제 갈 거라고지. 21번 도대체 어떤 문제냐? 다음과 같습니다. 그치? 만만치 않다 이 말이지. 뭐라고? 1등급 컷 92점 만들기 위한 평가원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21번 개념이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 응용 문제라는 것은 이걸 여기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묻는다고. 21번엔 말이죠. 개념과 개념이 결합돼. 조건과 조건이 결합돼. 그러니까 적용시키는 과정도 하나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쪼개놓고 보잖아. 이걸. 그럼 그 각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돼 왔다고. 반복적으로 출제해 왔다고. 각각은.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결합되는 방법 있잖아. 이건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다고. 뭐라고? 각각의 파편은 반복되고 있다고. 그들이 결합되는 결합 그 방법 있잖아. 그건 반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최초로 어떤 조건을 봤다 이 말이지. 수학에 등장하는. 근데 따져보잖아.
경험했던 조각들의 결합이라고. 다 경험했던 것들이 결합돼서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고지. 최초로 보는 어떤 곡선 그래프 있잖아요. 그것도 경험했던 어떤 개념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곡선 그래프들을 만들어낸다고. 이게 21번의 실체예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야? 일단 말이지,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기계적으로 변해 있어야 돼. 말하고 각각의 파편적 과정, 적용시키는 이 과정이야. 개념을 읽고, 개념이 있어, 정리되어 있어, 조건이 있어, 과정이 있잖아. 이 각각의 파편적 과정이 거의 기계적으로, 선생님 창의적이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선생님 생각하면서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아까 기하벡터 할 때 말했어. 직각삼각형이 연립하는 과정이 구구단처럼 변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것도 그런 거야. 각각의 파편적 과정이 거의 그냥 직각판 기계적으로 그만큼 숙련되었다는 게 일단 전제. 이게 되지 않잖아요. 21번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 전제하에 그럼 그들이 결합되는, 그들이 짬뽕되는 이 과정도 충분히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연습하느냐. 다음처럼 최근 5개년간 맨날 기출문제 보라고 하잖아요. 21번하고 30번 있지. 이걸 다 21번, 닥쳐오는 수능의 21번 대비에 사용하는 거야. 그건 왜? 그 문제들에서 보여줬다 이게. 이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물론 말이지, 결합되는 방법, 결합의 총체는 반복되지 않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합할 거야, 이렇게 결합할 거야, 이렇게 결합될 거야. 결합되는 수많은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21번과 30번에서 그 문제를 보면서 그들이 결합되는 방법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본다고. 뿐만이 아니고 말이지, 적용되는 과정이 있지. 과정과 과정이 이어져 계속해서. 이 과정이 진행돼. 그러면서 다시 또 이 과정이 진행돼. 그리고 다시 또 이 과정이 진행돼. 이 과정과 과정이 이 만나는, 독청하는 그 순간 있지. 그 순간에 관한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할 것. 이 연습을 한다. 뭐라고 다시. 21번을 풀기 위해선, 닥쳐올 수능에 21번을 풀기 위해선 일단 이게 돼야 된다. 각각의 파편적 과정이 기계적으로 수행되도록 숙련. 뭐라고? 숙련. 뭔 말이에요 이거? 머리 쳐먹고 공부해. 뭐 이런 말이죠. 숙련 되도록 준비한다. 이게 1번. 2번. 과정과 과정이 독청하는 그 순간, 그 각각의 순간에 관해서 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이 다음 과정인가?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야만 21번이 대비가 가능하다고. 그럼 5개년간 기출문제면 되나? 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아까 직전에 그랬지. 확률 통계는 교과서가 기본이다. 이랬잖아요. 계약처럼 말하고 그랬죠. 5개년간 기출문제의 사전문항, 그 직각삼각형이 연립돼가는 과정, 거기까지가 기본이라 그랬지. 2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2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뭐가 기본? 뭐가 기본이라고? 1번. 2번. 2번. 저 2번.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그리고 나면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중에 모의고사가 쏟아져 나와. 이쯤 되면 그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21번과 30번 있지. 그 30번이 아니야. 모의고사에 있는 그 30번 있잖아요. 수능의 30번이 아니야. 품격이 달라. 그들마저도 다 21번 대비용인 거야. 21번 맞기 위해서 다 모아서 다시 또 노트 한 권 만들고 다 오래 붙여서 좋습니다. 그치?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탁해서 좋아요. 책 한 권 만들고 매일 한두 문제씩 푼다고. 2문제? 좋아요. 선생님 저는 좀 더 풀어야 되는데요? 3문제. 너무 많이 푼다고 늘지 않아. 그건 왜? 어차피 나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보한, 직전에 말했던 그 논리적 필연성,
과정과 과정이 독팅하는 그 순간의 그 필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니까 너무 많은 문제 풀려고 골몰하지 말고 하루에 2문제, 많아도 3문제 이쯤 연습한다고.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설명했어요. 다시 확률 통계는 어떻게 한다고? 교과서가 기본의 기본의 기본이라고. 캐릭터는 뭐라고? 직각삼각형의 연립 과정이 구구단위 돼야 된다고. 방정식에 의한 기하문제 풀이가 자유자재가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기본이라고. 21번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 최근 5개년간 21번과 30번 있지. 그거 다 짬뽕. 사설목에서는 모든 21번과 30번 있잖아요. 그 몽땅까지가 21번 풀기 위한 전제라고. 30번은 어찌할 것이냐.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작년 수능 있잖아요. 30번 푼 수험생 있죠. 200명이 안 돼요. 전국에서. 지금 정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공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결정하라고요? 결정하세요. 금방 말했잖아요. 전국 수험생 200명쯤 푸는 문제라고. 전국 수험생 중 200명쯤. 선생님 작년에 200명도 안 되는데요? 맞아요.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고. 나는 무조건 30번을 풀어야만 그 대학교에 가. 이런 사람만 30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에 관한은 우연이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21번은 찍을 수도 있어요. 왜? 오지선다잖아요. 30번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3월 모의고사에서부터 연습할 때 이렇게 보는 거야.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를 풀어요. 20번까지 풉니다. 21번을 건너뛰어요. 22번에서부터 29번까지를 푼다고. 22번에서부터 29번까지를 풀어요. 다 풀었잖아요. 다시 22번에서부터 29번까지를 검산한다고. 아, 선생님 21번 안 풀고? 맞아요. 22번에서부터 29번까지를 검산을 해. 거기까지 퍼펙트를 해, 일단. 그래서 1등급을 일단 확보해. 그리고 나서 21번 보는 거라고. 21번을 매우 여유있게 볼 수 있잖아. 만약에 30번을 버린다면 말이에요. 그럼 21번도 그게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심각하지 아니한 문제로 문제가 바뀐다고. 왜? 반복된다 그랬잖아. 단지 독팅하는 과정, 그들 간의 그 논리적 필연성, 이것만 연습되어져 있잖아. 그럼 시간이 충분하잖아. 21번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30번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 21번을 순식간에 풀어내야 된다고. 그럼 어려워진다고.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결정이 어렵지 않다고. 결정이 어렵지 않다고. 결정이 어렵지 않다고. 그건 왜?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96점, 92점을 목표로 하잖아. 30번을 버리라고. 진짜로. 30번 한 문제 있죠. 나머지 29문제 몽땅보다 30번이 훨씬 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 즉 30번을 맞으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으로서는 터무니없이 모자라. 이것을 2배를 해도 모자라. 이게 30번이라고. 그러니까 30번을 풀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지금. 왜 지금 결정해야 되느냐.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1등을 목표로 하면 뭐라고? 30번을 그냥 버린다고. 지금부터. 선생님 3월 모의고사도 맞아요. 버린다고. 6월도 선생님 풀 수 있는데 버린다고. 9월도 버린다고. 풀 수 있는데 버린다고. 공부 방법이 바뀌어. 그걸 버리고 나면. 이것만 하면 돼. 뭐라고? 5개년간 기출문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5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또 보고, 한 번이야, 그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본다. 선생님 설명의 자리에서 이 얘기 참 하는데, 삼매도 여름방학까지 여기까지 맞추면 된다. 그럼 여름방학 이후에 뭐 한다고? 29번과 21번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29번과 21번을 위해서 여름방학 이후에 선생님 그 이후도 기출문제 안 보면 돼. 계속 본다고. 기출문제 이제 거의 기계적 무슨 암산, 구구단 이 정도 수준이 돼 있다고. 그걸 가지고 여름방학 이후에 그랬잖아. 교육청 문제, EBS 문제, 모든 사설모의고사 문제 몽땅 다 모아. 21번과 30번, 29번 좋아요. 21번, 29번, 30번 몽땅 다 오련해. 그걸 가지고 연습한다고. 선생님 30번 더요? 그 30번도 21번 대비용이라고. 그럼 30번은 선생님 나 맞아야 되는데 품격이 다르다고. 6월 모의평가 30번 있잖아요. 할만해요. 9월 모의평가 30번 있잖아요. 풀만해요. 수능 30번 품격이 달라요. 뭐라고? 한 100여 명 맞는다고. 200명이 안 된다고. 총 막나? 이 뭔 말이야 이거? 야 고등학교 수학 다 하냐? 뭐 이런 말이죠. 좋습니다. 그지? 다 자유자재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고 복잡한 계산이, 긴 계산이 그걸 완수해낼 그 치밀성 뿐만이 아니고 인내력, 끈질긴 까지 요구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뭐라고? 그런데 이걸 딱 포기하잖아. 그럼 저 30번을 21번과 29번에 쏟아부을 수 있잖아. 그럼 그 문제들이 쉬워진다고. 계속 포기하래, 망할. 현실이라고, 그지? 좋습니다, 그지? 이런 문제라고. 그런데 이런 망할. 반복이 안 돼. 아까 그랬잖아. 21번은 파편적 요소들은 반복된다고. 그 각각의 파편적 과정이 기계적이면 된다고. 그들과 그들이 만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래. 이 과정 다음에 이 과정이 필요해. 이게 머릿속에서 그 필연성이 확보되면 된다고. 근데 30번 그게 아니래. 어떤 것도 반복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저격성 대비가. 뭐라고? 저격성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5개년간 수능 기출문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능 시작한 지 25년이 됐어요. 함수의 그래프 이론, 미분 적분에 관한 평가원의 모든 문제. 그 왜? 그에 관한 평가원의 모든 생각, 25년간 한 생각? 이 말이 거의 올인 올. 그에 관한 모든 생각 다 익히면 돼요. 말하고 다시 21번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파편적 과정이 기계적이면 된다. 그들과 그들이 도킹하는 이어지는 그 순간에 관한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하면 된다. 최근 5개년간 21번과 30번을 통해서 이걸 연습한다. 수많은 각종 사설모의고사에 21번과 30번을 가지고 이걸 연습한다. 그걸 보고 시험보는 연습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 그거 왜? 그거 연습하기도 모자라니까 모든 문제 다 본다. 선생님 그럼 나머지 문제 다 버려요? 다 버린다. 왜?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해요? 실제 수학력고사를 보라고. 응? 뭐라고? 시중에 떠도는 독창적인 창의적인 기가 막힌 예쁜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문제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수학력고사를 보라고. 어떻게 출제하나? 그렇게 연습합니다. 근데 30번 뭐라고? 걸로 모자라. 25개년간 평가원이 했던 모든 생각 다 익힌다. 아까 5개년간 하라 그랬지. 21번과 29번을 맞기 위해서 5개년간 하라 그랬지. 이게 구구단이 될 때까지 하라 그랬지. 30번은 어떻다고? 25개년간.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맘 돼? 안 돼. 그냥 25개년간 기출문제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30번만한 문제 몽땅 다 총망라 연습하면 된다. 당연히 25개년간 기출문제집이 최우선이다. 왜? 평가원의 생각을 거기에서 평가원의 생각을 읽는다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30번에 관한 3번 설명해 봤습니다.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문제 있죠. 29번, 21번, 30번은 팁이 통하지 않는다고.
기가 막힌 풀이 방법 있잖아요. 창의적인 풀이 방법 있잖아요. 예쁜 거. 그러니까 예쁠수록 통하지 않아. 아, 선생님 다른 문제 잘 통하던데. 가 아니고 잘 통하는 문제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래. 실제 수능 문제를 보라고. 실제 수능 문제. 그렇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아. 안 된다고. 응? 그는 숙명이 0.9야. 0.95. 0.9가 되려면 아까 같은 과정과 절차를 밟을 수밖에 방법이 없어. 우리는 0.95와 0.99를 원해. 악마의 손길을 뿌리치고 교과서와 기출문제집과 여름방학 전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